자, 2교시 시작했습니다. 1번 문제요. 배전계통에 적용되고 있는 동심중성 케이블 CN/CV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정의 보니까 XLP 절연체하고 PVC 외장으로 된 CV 케이블에 동심중성선을 추가한 케이블이다. 자,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했냐? 다중접지 계통 전선로에 발생할 수 있는 과대 지락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제작해가지고 지락 사고로 인한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CN/CV 케이블 구조인데요. 여기 보니까 도체,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에 지금 수밀층이죠. 수밀층. 그 다음에 여기가 내부 반도전층, XLP 절연체. 그 다음에 이게 외부 반도전층. 그 다음에 여기가 반도전성 부풀음 테이프. 그리고 여기도 실은 차수층입니다. 차수층.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성선이 좀 이렇게 쭉 돌려 있는 거죠. 중성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차수층, 일반 부풀음 테이프 놓고, 그 다음에 PVC로 외장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즉, 그러니까 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 외장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이런 CV 케이블에 중성선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중성선을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수밀층이랄지 이런 차수층은 이제 종류별로 틀려요. 종류별로 틀린 거고. 자, 이렇게 CN/CVW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은 여기 안에 도체에도 수밀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성선 양측으로도 이제 차수층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RCNCOW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외장 있잖아요. 요거 외장. 이 외장을 어떻게 해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걸. 그 다음에 이 TR-CNCVW 같은 경우는 요 CNCVW에서 요 XLP 절연체 있잖아요. 요거를 수트리 억제용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CV, CN 케이블이 먼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CV, CN 케이블에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수밀층을 여기 중성선 있죠. 요 중성선. 이 중성선 지금 차수층을 집어넣은 게 CN/CV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요 안에 도체 있죠. 도체 수밀층. 요 도체 수밀층을 집어넣으면 CN/CVW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N/CVW에서 이 외장을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으로 바꾸면 FRCNCOW가 되는 거고, 다음에 CN/CVW에서 요 XLP 이 절연층을 어때요? 수트리 억제용으로 바꾸면은 TR-CNCV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이런 CN/CV 케이블 특성을 보면요. 도체가 원형 압축으로 연동연선으로 표피 효과를 감소한다는데, 그냥 단선 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소선이 연선이 돼 있으면은 어때요? 여기 이제 그 표피 효과 때문에 겉으로만 전류가 흐르니까 이런 애들이 쭉 많아지면은 훨씬 더 전류를 많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체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반도전층입니다. 반도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반도전층인데, 원래 이제 반도전층 없을 때는 전기력선 분포가 어때요? 이렇게 도체별로 쭉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불규칙하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반도체를 놓는 순간에 균등하게 전기력선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도체하고 절연체 간, 그 다음에 절연체하고 금속 차폐층 간에 공극 형성을 억제를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부음방정 코로나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XLP 절연체 내열성이 뛰어나다는데 P를 방사선이나 화학 처리로 선상 고분자 구조 2차원에서 망상 고분자 구조 3차원으로 변경해갖고 내열성을 개선해서 허용 전류를 높였다. 75도씨를 90도씨로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P 선상 결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 H 간의 결합력이 많이 끊겨요. 그래서 내열성이 높지가 않은데 어때요? 요렇게 되는 걸 여기를 방사선이나 화학 처리를 통해 갖고 이걸 끊어갖고 연결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평면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해갖고 C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옆에도 이렇게 되고 또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결된 곳이 이렇게 평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여기 이렇게 인면 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연결을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열성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선상 고분자를 어떻게 해요? 망상 고분자 구조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도체 최고 허용 온도가 90도씨로 높고요. 상시 허용 전류도 큽니다. 그다음에 또 내약품성도 뛰어나요. 전기적 특성이 우수해갖고 절연 내력이 큽니다. 그래서 무극성이갖고 분극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분극이 어려워야 실은 절연체로 쓰는 게 좋으니까요. 유전처 손실도 적습니다. 탄젠트 델타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처손 PD가 어떻게 돼요? PD가 어떻게 되죠? 오메가 C2의 자승 탄젠트 델타죠. 그래서 이 탄젠트 델타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처 손실도 작고 그다음에 유전율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거 C 값은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입실론 D분의 A인데 이것도 작다는 거예요. 입실론도. 입실론 작아갖고 그럼 C 값도 작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트리가 발생되는데 이제 수트리 억제형 컴파운드 적용해갖고 아까 TR, CNCV, W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거고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연체 안에 보이드나 돌기, 이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54 CV 케이블 같은 경우에 공장 검사 갔을 때 어떻게 했다? 현미경으로 전부 다 안에 있는 거 봤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중성선입니다. 중성선은 다중접지 계통의 전설로서 고장 전류를 흘릴 수 있다. 그다음에 수밀층, 부풀음 테이프, 수분과 접속 시 수분 흡수해갖고 부풀러 올라서 차수, 물을 막는다. 시스 같은 경우에는 방수, 내약품성,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난연 성능까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별로 이렇게 특성을 써주시는 게 여러분들 기술하기에는 좀 편할 것 같다. 다음에 외부 피레 시스템 LPS 수레부 선정 시 다음 항목을 설명하시오. 수레부 쪽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KEC 152.1 IEC 62305-3부에 있는 겁니다.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매시법. 자, 수레부 시스템 정의입니다. 낙뢰를 포착할 목적으로 돌침, 수평도체, 그물망도체 등과 같은 금속물체를 이용한 외부 피레 시스템의 일부다. 구조면에 입사하는 내격을 포착해갖고 내격점의 내전류를 열적 기계적 손상 없이 이런 불꽃 방전 없이 안전하게 대지로 방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레부가 필요하겠죠. 자, 일단 보호각법입니다. 보호각법, 수레부의 최상부와 보호 대상의 기준 평면 사이의 각도를 이용해서 보호 범위를 정하는 방법인데, 자, 일단 간단해요. 간단한 형상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도 아주 간단하고 좀 낮은 곳에 적용합니다. 건축물 지상부가 얼마? 60m 이하일 때 적용해요. 60m 초과하면 보호각법 적용한다, 안 한다? 못 해요. 그다음에 시스템 등급별 보호각과 보호범위 비교 보니까, 자, 이게 이제 수레부 높이가 됐던 건축물하고 수레부가 합산된 그 높이가 됐던 하여튼 60m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60m에 4등급짜리입니다. 4등급. 그다음에 이건 3등급이면 얼마일까요? 45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등급이면 30m, 1등급이면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선을 딱 보면 예를 들어서 4등급이다. 4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60m 지점했다 하겠다. 그러면 25도가 보호각 범위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 45m에다가 60m 이제 그 60m 건물인데 4등급 적용했는데 25도고 그 다음에 45m 건물에 4등급을 적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5도 보호각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m면 45도. 그 다음에 20m면 55도. 그러니까 이제 보호각 범위가 건물이 낮으면 낮을수록 점점점 이제 넓어지는 형국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60m 넘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1, 2, 3, 4등급 상관없이 얼마요? 지금 2m 정도까지는 70에서 80도 정도까지 균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좀 아시고, 그래서 이 알파 이 각도가 요 범위가 보호가 되는 거고요. 회전구체는 어때요? 회전구체는 반경 이쪽 닿지 않는 요 부분이 보호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틀리다.
회전구체법이요. 반지름 R인 요 반지름 R이에요. 이런 반지름 R인 가상의 구체를 건축물 상부나 아니면 둘레, 대지상으로 모든 방향에 이렇게 굴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전구체 표면이 닿는 곳에는 수랩을, 여기 닿는 곳에는 다 수랩을 놔야 돼요. 설치해갖고 직경례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때요? 필의 1, 2, 3, 4등급에 따라서 전류가 이게 지금 내격 최소 피크 전류거든요. 3카, 5카, 10카, 16카예요. 요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여기 I에다가 3카 0.65승 곱하기 10 하면은 회전구체 반경 20m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구체 반경이 1등급일 때는 20m, 2등급일 때는 30m, 3등급일 때 45m, 4등급일 때는 60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내보호를 하는데 건물 높이가요. 60m를 초과한다. 60m를 초과하면 건축물 상부에 상부 20% 해당 부위가 측내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m다. 100m면은 어떻게 해요? 80m부터 100m까지 거기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보호돼야 될 측면이 60m 미만이라면 보호는 생략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자, 건물이 60m예요. 건물이 60m면은 68에 48, 48m부터 측내보호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측내보호는 60m부터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은 몇 m부터? 72?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 여기 측내보호 하는 데가 여기가 5분의 4 지점이고 여기가 몇 메타? 여기가 60m.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 이거. 그러면 건물 여기에서 5분의 4가 60m니까 5분의 1을 더하면 여기 건물 총 높이가 몇 미터 나오겠죠? 70 몇 미터 나오겠죠? 그렇죠? 60을 5분의 4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그럼 이 60m를 5분의 4로 하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면? 한번 해볼까요? 10이에요? 그러니까 12면은 72m네. 60 곱하기 4 나누기 5 48m. 에? 아니 5분의 4 지점이 그거니까 이제 5분의 1이죠. 5분의 1 이거 5분의 1 이거 하면 12m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5분의 4 지점까지 60m고 이 60m를 5분의 1을 여기가 12m 하면 여기 60m 그러면 건물 총 72m 이상부터 측내보호 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뭐 딱 60m 넘는데 48m부터 측내보호 하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다음에 150m를 넘어간다. 그러면 건축물 구조물 높이 120m 이상 모든 부분을 해라 이거. 그러니까 실은 자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200m 건축물이에요. 200m 건축물이면 얼마부터? 120m부터 해라 이거죠. 근데 요 규정으로 보면 200m 20%니까 그 5분의 80%니까 28, 16, 160m 이상서부터 하면 되는데 요 규정으로 보면 160m부터 하면 돼요. 200m면. 근데 요 규정으로 하면 120m부터 실무적으로는 어떤 걸로 한다? 요걸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62305 규정이고요. 요거는 건축물의 설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제20조 필의 설비에 대한 그 부분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한다. 초고층일 때는 요걸로 해요. 무조건 120m부터 층내 들어갑니다. 다음에 메시법입니다. 메시법 같은 경우는 그물망 누체를 둘러싸고 그 내부를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자, 필의 1, 2, 3, 4등급에 따라서 메시 치수는 5x5, 10x10, 15x15, 20x2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이렇게 평지붕이랄지 아니면 경사지붕에 이렇게 집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적 구성 부재는 측내보호용 수레보도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철골로 다 돼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거 안 해도 돼요. 요거 안 하고 그냥 철골을 자연적 구성 부재로 쓰면 됩니다. 자, 3번이요. 자, 저압 차단기 중 분기회로 차단기 전격 선정 시
다음 항목을 설명하시오. 회로의 설계 전류, 케이블 열적 강도, 전동기 기동 전류, 전동기 기동시 도립 전류, 도체의 단시간 허용 온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자, 회로 설계 전류. 여러분들 이 공식 기억나요? IB는 KV 시그마 PI. 요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뭐 금방 기억날 거예요. P는 루트 3 VI 이렇게 해 갖고 요게 P고 요거 루트 3이고 V고 요거 I 이렇게 하면 요 공식 바로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알파라는 수용률 집어넣고 H라는 고주파 발생 부하의 선전류 증가 계수를 집어넣고요. K라는 부하 불평에 따른 선전류 증가 계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수용률에 따라서 뭐 전류 용량이 틀려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00% 안 쓰고 80% 쓴다면 80%로 전류를 줄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주파 발생 때문에 전류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감안해 주는 거고, 부하 불평이 생기면 중성선에 어때요? 부하 불평형 전류가 흐르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 전류를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 알죠? 이거 IB, IZ 아니 1.45 IZ, 다음에 IN, 다음에 I2. 요 관계 알잖아요. 요거. 그래서 먼저 요 부분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 IB보다 IN이 더 크고 IN보다 IZ이 더 커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번 1가로에서 첫 번째에서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 전류보다 도체 허용 전류는 커야겠죠. 그죠? 도체 허용 전류는 커야 되고, 이 도체 허용 전류에 도달하기 전에 어때요? 보호장치 전격 전류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페어 트립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암페어 트립이. 알겠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보호장치 전격 전류는 이런 설계 전류하고 도체 허용 전류를 고려하고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모터에 들어가는 전류예요. 이게 지금 IB가 47.5A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선에 허용 전류가 얼마냐면 54A짜리다. 그러면 여기 IN은 얼마짜리? 50A 트립을 쓰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케이블 열적 강도요. 자, 케이블의 과부하 보점 1.45 IZ입니다. 여기요. 1.45 IZ. 자, 케이블의 허용 전류에 요 케이블 허용 전류 IZ에 1.45배 전류가 케이블에 얼마 동안 1시간이요. 60분 이상 흐르면은 열적 손상을 입히는 전류. 그러니까 어때요? 이 케이블은요. 이 케이블 요 케이블이요. 요 케이블은 자, 자기 허용 전류에 1.45배를 1시간 이상 흘리면은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버티는 거야. 1시간까지. 그러면 1시간 버틸 때까지 어때요? 과부하가 생겨갖고 1.45배 허용 전류에 1.45배가 걸려갖고 전선이 손상 있기 전에 보호장치 동작은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산식이 I2 보호장치 동작 전류는 1.45 IZ 이 과부하 보호점 이내에 동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이제 전선 타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호장치 동작 전류는 과부하 보호점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부하 보호점 곡선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1시간에 1.45 IZ에 지금 여기 점쳐져 있죠? 이 동그랗게. 다음에 이제 전동기 기동 전류입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자, 이게 MCCB 특성 곡선이에요. 여기가 한시 차단, 차단기 한시 특성이고, 여기가 순시 특성이고, 여기가 단락시 특성이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기동전류가, 전동기 기동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요. 이런 식으로 흘렀는데, 만약에 이 기동할 때, 기동 도립전류가 만약에 더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에 순시 특성이 만약 이렇게 하고 순시 특성이 이렇게 다면 이거 순시 차단되는 거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전동기 기동 도립 전류에 차단기 순시 특성이 동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봐봐요. 기동 전류가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갖고 요 한시 특성에 만약 닿았어요. 그러면은 기동 전류에 어때? 기동 전류는 몇 배예요? 기동 전류. 일반 전격 전류 6에서 8배 정도 흘러요. 이렇게 6에서 8배 흐르는 이 기동 전류가 여기 한시 특성에 닿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한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닿으면 안 되고 여기도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기동 돌입 전류 가지고 할 때는 순시 차단 특성에 닿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동 전류 가지고는 한시 차단 특성에 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기동 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동기 기동 전류는 IMS라고 했는데 제가 IM은 못하고 스타트 이렇게 해서 IMS라고 표현했어요. 요거는 설계 전류에다가 베타가 이게 전전압 기동 배율이에요. 즉 전격 전류분의 기동 전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기동 전류가 나오는 겁니다. 기동 전류가 나오고 이런 기동 전류는 어떻게 된다? 한시 전류에 그러니까 이 IN에다가 이렇게 델타를 곱하면 이게 뭐냐면 한시 전류, 한시 차단 전류예요. 한시 차단 전류. 아까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IN에다가 또 델타를 곱하면 순시 차단 전류인데 이제 이거를 이 델타를 보호장치 규약 동작 배율에 뭐 한시 거면 뭐 한시, 순시 거면 순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한시 전류, 밑에 거는 이제 순시 전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보호장치 전격 전류가 델타분의 IMS가 돼야 되고 IMS보다 커야 되고 IMS는 IB 곱하기 베타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장치 한시차가 전동기 기동전류에 동작하지 말 것. 그래서 보호장치의 한시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델타 곱하기 IN 요게 한시차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자, 기동 돌입 전류입니다. 기동 돌입 전류인데 I자는 인너시 해가지고 I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는 아까는 IMS가 IB 곱하기 뭐예요? 베타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I로 해갖고 개수를 그냥 인너시 개수를 하나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동 돌입 개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I가 어때요? 다 틀리죠? 그죠? 다 틀려요. 그래서 전전압 뭐 기동 배율과 K값 해갖고 이렇게 기동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지금 기동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다음에 또 Y 델타 기동 방식 전동기의 델타 변환 시 돌입 전류 산식할 때 이런 식으로 된다. 인버터 기동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된다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게 KEC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 업무 처리 방법 안전공사의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인용해서 놓은 거고 이거 똑같아요. 개념은 IMI가 IB 곱하기 I다. 그래서 보호장치 전격 전류가 델타분의 IMI보다 커야 된다. 즉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IN 곱하기 델타 하면 뭐가 된다? 보호장치의 순시 전류가 되는 거예요. 순시 차단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IMI보다 커야 되고 IMI는 IB 곱하기 인너시 개수다. 거기에다 이 알파는 뭐예요? 이거 여유계수 좀 더 둔 거예요. 여유계수.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도체의 단시간 허용 온도요. 도체의 단시간 허용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거 뭡니까? 또 이거 I 자승 T는 KS의 자승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울 때 헷갈리니까 I 자승 T는 KS의 자승 이렇게 외우면 절대 헷갈릴 일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T값 뽑은 거예요. 자, T가 I분의 KS의 자승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단시간 허용 온도에 지금 그러니까 이 도체의 단시간 허용 온도는 뭐냐면 단락전류가 흘러가지고 도체가 단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이전에 차단기는 동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동작해야 돼요. 그 시간, 그러니까 허용전류, 이게 이제 도체가 그 단락전류가 흘러갖고 막 열이 뜨끈뜨끈 날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버티는 그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 되기 전에, 그 되는 시간 전에 차단기가 끊어줘야지. 안 그러면 어때요? 이제 케이블은 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시간이 Tjet으로 나온 거고 이것보다 보호장치는 어떻게 된다? 더 일찍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TN 시간이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면 차단기 여기 지금 단락 특성이거든요. 요 단락시 특성인데 여기에 요 TN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 시간입니다. 요 시간. 그죠? 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T에는 T제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락전류에 의한 단시간 도체 허용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보호장치 규약 동작 배율에 따른 차단기 동작 시간이 작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차단기 전격 선정은 어떻게 되냐면 3번, 그다음에 4번, 5번 요거 선정한 것 중에 최대값으로 선정해 갖고 이 선정한 것이 어디요? 요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요 조건 있죠. 요 조건. 요 조건을 어떻게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한번 보시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 기준과 설치 수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강도 기준 IK08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랬어요. 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 기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고 여기에 설치 수량, 이 설치 수량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거고 외부 기계적 충전 IK 강도는 KSC IC 626이나 KC 241.13.3 해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 기준 여러분들 제가 되게 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감전부 어떻게 해요? 기계적 강도 어떻게 해요? 방진 방수 어떻게 해요? 분진 가연성 부식가스 위험을 있는 장소에 설치할 때는 어떻게 되고 표지시설 어떻게 해요? 잠금 장치 어떻게 하고 쭉 써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고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설치 수량 보니까 충전장치 설치 대상 시설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시도시사, 시군,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총 50대 이상 주차 대수일 때 다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등의 설치 대상이 되고 충전시설 종류는 급속충전시설은 충전기 최대 출력 40kW 이상인 시설일 때 완속충전은 40kW 미만인 시설일 때 해당이 되는 거고 충전시설 설치 수량인데 이게 이제 물어본 거죠. 신축일 때는 해당 시설 총 주차 대수의 100분의 5, 그러니까 5% 이상을 하면 되겠고 기축은 2% 이상이요. 그 다음에 충전시설을 선정할 때 소점 이하는 반올림해 갖고 계산한다. 자, IK입니다. IK는 그러니까 외환 보호 등급인데 여러분들 IP 등급하고 IK 등급이 있는데 IP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방진과 방수에 대한 기능이에요. 방진 방수. 그 다음에 IK 같은 경우는 뭐냐? 요거는 기계적 충격에 대한 보호입니다. 기계적 충격. 그래서 유해한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해서 외곽이 제공하는 보호 등급을 나타내는 코드 체계다. 자, 시험 종류는 진자 추 해머 해갖고 추로 이렇게 둥둥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스프링 해머, 스프링 잡아당겼다 딱 넣어가지고 해머 때리는 거. 다음에 수직 해머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대로 내려 찍는 거예요. 이런 해머 시험이 있고요. 충격 에너지는 자, 이 계산하는데 줄은 1줄은 1뉴턴 메타예요. 1뉴턴은 1kg 메타 퍼 세컨 자승이고 거기에다가 메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 공식에 의해서 2kg이 등가 질량, 메타 퍼 세컨 자승이 가속도, 그 다음에 메타가 낙하 높이입니다. 즉 뭐냐면 여기에서 이 충격 에너지 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킬로짜리 추로 높이 얼마에서 중력 가속도 9.8 메타 퍼 세컨인데 중력 가속도가 9.8 메타 퍼 세컨 자승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 KSC IC 몇이야? 622에서는 이 IK 시험할 때 중력 가속도를 몇으로 넣는다? 10으로 본다고 했어요. 10으로. 그래서 10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IK08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5줄 나와요. 5줄. 이게 보면 1.7km 추를 0.3m 위에서 30cm 위에서 중력 가속도 10m/s 자승으로 때리면은 어떻게 된다? 5줄 힘이 가해지는 건데 여기에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찌그러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런 거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자, 2교시 5번 문제예요. 2교시 5번 문제는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야간 조명 설계 기준과 디자인 원칙. 이게 뭐 어디냐면 서울시 야간 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2020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저도 몰랐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야.
자, 거기에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문화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된대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6번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좌배로 F1점에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래 조건을 고려하고 삼상 단락 전류 암페어를 구하시오. EMVA 변압기 용량 기준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을 해요. EMVA 변압기 기준 여기 보니까 여기 변압기 EMVA로 기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로 임피던스 ZL 고려하라, 고려하라 하고 유도 전동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IMO는 어떻게 해요? 얘가 J1.7 아니 J17 그다음에 500kV 아니 500kV 얘가 J17 얘도 100kV 얘도 J17이네 퍼센트 임피던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구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원 측에 이렇게 전원 단락 용량이 있으면 100MV 주어졌잖아요. 이러면 전원 측 임피던스는 몇으로 했어요? 100%로 해서 100%. 그리고 100%로 딱 올라가는데 RXB를 줬네? RXB? 그럼 RXB가 주어지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JB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즉, 여기 보니까 지금 RXB가 10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100%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100%예요, 여기가 100%고, 여기가 R이고, 이게 퍼센트 R이고, 여기가 퍼센트 X예요. 이게 퍼센트 R이 지금 R분의 X가 10이라는 거는 1분의 10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R이 여기가 1이 되고 퍼센트 X 여기가 10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얼마? EMVA 기준으로 해야죠. EMVA. 그죠? EMVA 기준으로 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100MV일 때 100%니까 EMV일 때는 몇 프로? 2%. 2%를 1대 10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자, 요 세타가 계산을 하면 탄젠트 세타가 1분의 10이잖아요. 그죠? 요거. 탄젠트 세타는 1분의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세타를 구하려면 아크 탄젠트를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는 뭐예요? 아크 탄젠트 1분의 10이니까 10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크 탄젠트 10을 집어넣고 요 2%에다 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좀 이따 계산해보면 0.2 여기가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이 문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봅니다. 자, 기준 용량 얼마요? EMVA로 결정했어요. 이걸로. 자, 기준 용량 이 순서는 어때요? 여러분 규제에 있는 순서 그대로예요. 자, 전원측 퍼센트 임피던스. 자, 전원측이가 소스 집어넣고 100분의 2는 곱하기 100에 아크탄젠트 10. 이거 그대로 계산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얼마요? 2에 84.29도래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여기에서 신나게 요거 계산할 때 아크탄젠트 10 해갖고 요거 집어넣어서 이거 직각좌표계로 고쳤다. 이거면 시간 다 가요. 이거 계산기로 극좌표계를 어떻게 직각좌표계로 막 바꿀 수 있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에 84.29도 직각좌표계로 하니까 0.2 플러스 j2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요? 요 앞에 2%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EMV 기준이니까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2 플러스 j40. 2 플러스 j40. 그 다음에 선로 얼마예요? 선로 보니까 0.002 플러스 j 0.003이에요. 1kg당. 근데 1.5니까 여기에다가 1.5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 1.5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그래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10V자승비 PNZ로 하는 거죠. 10V자승분의 PNZ. 그래서 10V자승이니까 10에 V는 뭐예요? 성간전압이죠? 여기 2차 측이니까 몇 볼트예요? 380이니까 0.38kV죠. 여기 할 때 어때요? 10V자승의 V는 kV, 다음에 여기 P에는 kVA라고 있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 V가 0.38의 제곱, 그 다음에
KV로 바꾸니까 기준 용량 EMV 기준으로 했으니까 얼마예요? KV로 바꾸면 2000이죠. 2000에 요거 선로 임피던스에다가 1.5 집어넣어서 하면 계산하면 4.16 플러스 J 6.23. 유도 전동기 500kV일 때 J17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500kV니까 0.5MV예요. 근데 2MV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J17에다 4를 곱하면 되겠네요. J68. 100MV 아니 0.1MV일 때 J17였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걸 2MV로 바꾸면 어때요? J17에다가 20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J340. 그죠?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제 다 구했어요. 이거 그대로 임피던스 맵 그리면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 맵을 작성합니다. 일단 전원축 0.2 플러스 J2. 그죠? 그 다음에 변압기 측 2 플러스 J40. 그 다음에 선로축 4.16 플러스 J6.23. 거기다가 유도전동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여기서 하면은 이쪽에서 고장전류 공급, 여기서도 고장전류 공급, 여기서 고장전류 공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모선에서 이렇게 공급, 유도전동기 공급, 여기 유도전동기 공급 이렇게 그러니까 임피던스 맵은 이렇게 세 개로 병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J68, 여기 J340 이렇게 갖고 이거 병렬 합성하면 되는 거예요. 병렬 합성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거 직렬로 더하고 요 세 개 병렬이니까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 직렬한 거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변압기 하나, 유도전동기 하나, 또 유도전동기 두 번째 거 이렇게 해갖고 어드미턴스 더해서 다시 역수를 취하면 전체 임피던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을 하면 이거 수직 계산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그냥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딱 나오면 첫 번째 나온 게 실수. 그 다음에 시프트 엔터 치면은 허수 나오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또 신락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임피던스 합성이 나왔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온 거고, 3당 단락전류 IS는 어떻게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분에 100 IN 해갖고,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그대로 구하고, 그 다음 100 집어넣고, IN 구하는데, P는 루트 3 VI예요. 그래서 루트 3에 0.38, 그 다음에 PN이 얼마예요? 2000.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에 고장났잖아요. 여기 고장났으니까 0.38, 380,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0.38이고, 이거 P 또 변압기 용량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EMV짜리 그대로 기준 용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고,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를 즉각좌표계로 하면 얼마? 결국은 삼성 단락전류 얼마다? 11.58 이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